네, 안녕하십니까. 씹개미TV의 씹개미입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날 한국 증시가 3% 이상 반등이 나오면 인버스를 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2008년 금융위기 사태하고 현재 시점이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랑 똑같이 흘러가진 않겠지만 지금도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2008년에 마이너스 9%짜리 큰 하락, 일본 기준으로 마이너스 9%짜리 큰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다음날 기술적 반등으로 5%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쭉 하락이 나왔고요. 하락이 나오다가 그때 보시면 11%짜리 기술적 반등, 엄청난 양봉이 하나 다시 또 나타납니다. 이때도 11%나 올랐지만 이전 하락분을 한 방에 메꿀 수는 없었죠. 11% 올라봤자 5%짜리 두 방 또 못 메꾸는 상승분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엄청난 큰 양봉이 나오는 거는, 큰 상승이 나오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나스닥처럼 큰 종합 시장에서는 플러스 1%, 2%가 정상적인 시장 형태지, 이렇게 크게 10%씩 9%씩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는 정말 미친 장세죠. 지금 2020년 현재 시점도 똑같습니다. 미친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짜 패턴이 너무 비슷합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9% 여기 제가 마이너스 7% 떴을 때를 처음에 얘기했죠. 마이너스 7% 뜨고 그 다음에 5%짜리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마이너스 9%짜리 나왔죠. 2008년도에 천천히 발생되었던 사건들이 한 방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플러스 9%. 자, 2단계까지 갔습니다. 자, 마이너스 9%하고 플러스 9% 떠도 마이너스 9%만큼 하락한 부분을 다 회복을 못 시켰죠. 마이너스 9%짜리를 하락분을 다 잡아먹는 상승을 하려면 여기서 3% 이상, 3, 4% 이상이 제대로 된 상승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 딱히 불확실성을 해소할 만한 그런 이슈가 없는데도 트럼프가 인터뷰 하나라 가지고 지금 9%나 올랐습니다. 그것도 장 마감하기 직전 10분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10분 안에 9%나 쳐올렸는데 이거는 또 10분 만에 9%또 내려도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2008년 폭락장 패턴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 오늘 나스닥이 마감한 플러스 9% 이것도 기술적 반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2008년도도 11% 상승이 나오고 나서 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또 중간에 기술적 반등 한번 주고 마이너스 떴다가 또 조금 올랐다가 또 내리고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계단식 하락 차트가 계속 나왔습니다. 코스피도 당연히 똑같이 움직였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도 저는 이 9%짜리가 정상적인 상승 일봉상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서,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월요일날 미증시가 초반에 다시 양봉이 좀 나와서 우리나라 증시가 플러스로 시작한다면 바로 인버스를 더 추가적으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상승이 약간밖에 안 나오면 일단 그냥 물량을 들고 갈 거고요. 상승이 좀 크게 나온다 그러면 미국 계좌에 돈이 좀 들어있는데 그 돈까지 빼서 인버스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하락을 보는 이유는 이게 10년 동안 이런 일이 없는 차트가 나오고 있어요. 자, 나스닥 차트 월봉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지금 역대급 위기를 요약해서 나타냈습니다. 2000년대 IT 버블과 2001년 9.11 테러가 겹쳐가지고 엄청난 대하락장이 나온 적이 있을 때는 상승도 엄청 높아서 하락도 엄청 깊게 났습니다. 버블이 터지면서. 그리고 그 다음 큰 이슈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리고 2011년도에 유로존 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이거는 금융위기까지는 아닌데 월봉상으로 차트를 띄워놓으니까 하락폭이 상당히 깊었다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2008년 미중 무역 분쟁 이슈. 그 다음에 2020년 지금 현재 상황에 와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나스닥이 엄청난 고점이다 라는 것을 먼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하락이 깊었던 건 당연히 IT 버블 때였고, 그 다음으로 하락 깊었을 때는 2008년, 그리고 2011년 유로존은 이것도 약간 금융위기 비슷하게 왔는데 그렇게 월봉상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안 빠졌죠. 많이 안 빠지고 시간만 지났으면 다 충분히 버티면 다 해결될 정도의 하락이었습니다. 2018년도 미중 무역 전쟁할 때 은근히 이거는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몇 달 동안 천천히 내려서 하락폭이 일시적으로 깊었습니다. 월봉상 21선을 깼다가 그 다음 달에 다시 21선을 회복해 주면서 다시 재차 상승이 나왔고요. 그 뒤로 이제 쭉 계속 미친 듯이 오르다가 지금 이 사태가 터졌죠. 코로나 이슈가 터지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나스닥 종가 기준으로 21선 월봉상 20선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역대 하락을 보시면 2000년대 IT 버블이나 2008년도 큰 금융 위기 때는 당연히 21선을 깨뜨리고 그 밑으로 기다가 회복이 되었죠. 근데 지금은 워낙 고점이 높아서 이만큼 하락했는데도 21선 위입니다. 이게 진짜 금융 위기급 사태라면 여기서 끝날까요?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8년도 이게 위기급 사건은 아니었지만 월봉상 좀 깊죠. 하락이 깊은데 이게 일봉 최대 변동이 이때 마이너스 4.4% 정도 뜬 게 그나마 제일 큰 변동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유로존은 그래도 약간 위기급으로 왔었던 사건이죠. 일봉상 최대로 큰 막 상승 하락이 나온 게 마이너스 6.9% 정도, 마이너스 7% 이상 넘은 적은 그래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봉상. 그러나 2008년도, 2000년도 이때는 마이너스 7, 8, 9, 10짜리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나왔고요. 뭐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플러스 이런 것들은 나왔을 때가 금융 위기급이었죠. 근데 지금 2020년 지금 어떻습니까? 어제 마이너스 그 전날 마이너스 9.43으로 떨궈 놓고 그 다음 날 또 플러스 9.35%로 올렸습니다. 미친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기급 하락이라고 느낀 게 마이너스 7%가 한번 떴었죠. 마이너스 7%. 이런 정말 위기급 사태가 아니면은 나스닥에서 이런 큰 변동성은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마이너스 9%가 왔다 갔다 할 정도면 이미 지금 시장은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고 금융 위기급으로 공포감에 젖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시장인 것 같고요. 그럼 이 차트로만 봤을 때 말고 지금 경제 상황을 봤을 때는 어떤가? 세계적인 경제 정세를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도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탈리아가 지금 엄청난 국가 위기 수준까지 코로나가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80세 이상은 아예 치료를 포기하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는 완전하게 스톱이 된 상태고 언제 해결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코로나 전 세계 확진자 추이를 보니까 스페인, 독일, 프랑스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이 지금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죠. 이제 코로나에 정식으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해서 발표를 했고 이제 코로나 진단을 받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확진자 수도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또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뭐 걸린 사람 많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통계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보는 거하고 또 그 심리가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의 선진국들이 실물 경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빠질 것 같다. 이러한 지금 상태에 있고요. 이게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어느 정도 심하게 될지 모르니까. 뭐 백신이 지금 뭐 나오니 많이 하는데 백신이 뭐 하루 아침에 바로 생산해가지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최소 몇 달은 걸리겠죠. 당장 나온다 해도 몇 달은 걸리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슈가 석유 전쟁 진행 중이죠. 러시아하고 사우디 UAE에서 원유 증산을 막 서로 증산을 하겠다고 막 발표를 하고 원유 가격을 엄청 하락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유가 너무 가격이 하락하니까 셰일 업체들이 파산하면 안 되니까
맞대응 카드를 내놨죠. 전략 비축유로 미국에서 사들이겠다. 그래서 요 이슈가 이제 어제 발표를 하면서 원유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원유랑 나스닥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장 막판에. 그러면 이런 발표를 중동하고 러시아도 보겠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 목표는 원유를 가격을 다운해가지고 미국 셰일가스 업체를 조지겠다는 전략 같은데,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원유 가격이 다시 올라오는 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또 뭔가 뭐 추가 정산을 한다든지 또 발표를 해가지고 또 때리겠죠, 원유 가격을. 그럼 계속 이런 악재 이슈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뭐 딜을 해야지 끝날 건데 지금 뭐 코로나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지금 여기에 집중할 여력이 없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코로나 또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 받는다고 뉴스에 얘기했고요. 그런 이슈들이 남아 있고, 뭐 미국 원유가 계속 떨어지면 미국 셰일 업체들이 이제 마진이 안 나와서 이제 망할 것이다, 부도가 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FOMC에서 연준에서 양적 완화 정책, 금리 인하 정책을 발표를 할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뭐 시장의 기대만큼 재정 정책이 나오면 호재로 받아들일 것이고, 또 예상보다 또 너무 약하게 재정 정책을 펼친다, 그러면 또 주가 폭락이 또 한번 나올 수 있겠죠. 예상했던 대로 발표했다, 그러면 예상했던 그 정도밖에 안 되네 이러면서 또 폭락할 수도 있고, 또 뭐 그 시장 마음이죠. 어떻게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결과론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남아 있다.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미국의 지금 공포 지수라고 빅스 지수가 있죠. 빅스 지수가 아직 50포인트 이상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빅스 지수가 계속 높은 상태에서 주가 상승은 절대 나오기 힘듭니다. 지금처럼 9% 상승은 단기적인 반등밖에 안 됩니다. 기술적 반등, 하루아침에 다 내릴 수도 있고요. 2, 3일 안에 다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8년이랑 지금 너무 패턴이 비슷해서, 일단 뭐 저는 인버스를 때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뭐 제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자꾸 보고 있죠. 2008년도 때 대폭락 일봉 차트에다가 지금 현재 2020년 폭락 진행 중인 일봉 차트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2008년도 나스닥 차트가 이거고요. 여기가 최고점 2465포인트, 요 정도쯤에서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고 거의 공황급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쭉 천천히 하락하다가 여기가 아마 여기서 여기 이쯤에 아마 한 마이너스 한 9%짜리가 떴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떴죠. 마이너스 7%짜리가 마이너스 7. 여기에 이제 2020년 나스닥 차트입니다. 마이너스 7 딱 뜨고 지금 딱 비슷하게 이거 줌 사이즈를 비슷하게 딱 맞춰놨어요. 자, 다시 2008년 나스닥 차트 와서 2465포인트가 고점인데 쭉 하락하다가 여기에 11%짜리 반등이 한번 나옵니다. 자, 11%짜리 반등이 나온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고점에서 마이너스 30% 떨어졌을 때 1720포인트 요쯤 돼가지고 11%짜리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2020년 차트 다시 옆에 보이시죠? 2020년 9383포인트에서 7300 고점 대비 약 22% 떨어졌을 때 9%짜리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30% 떨어지고 11% 반등하고, 마이너스 22% 떨어졌을 때 9% 반등하고, 지금 2020년도가 떨어진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근데 뭐 2008년도 보시면 좀 비슷하죠, 느낌이. 11% 반등하고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시초가에 약간 높게 시작했다가 이틀 만에 다 뺐죠. 다시 전저점 바닥 찍고 살짝 들어 올리는 척 하면서 또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이 나오죠. 자, 2020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월요일 아침에 시초가에 약간 높게 시작했다가 다시 뺄 겁니다. 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유럽 지수가 어제, 이탈리아는 뭐 플러스 18%인가 17%인가 시작했고, 유럽은 다 8, 9%로 시작했습니다. 정규장 시장에. 근데 종가에 거의 미국장 시작하고 하니까 종가에 거의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가 아니고 종가에 다 빼서
플러스 한 2% 정도로 끝났습니다. 8%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또 반등이 되는 것처럼 보였죠. 이탈리아도 뭐 플러스 17, 18 시작해서 뭐 9%인가 10%인가로 끝났죠. 그래서 미국도 단기적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트럼프 기자회견이 그렇게 뭐 상황을 바꿀 만한 그런 발표가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근데 시장은 뭔가 어거지로 끌어올린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이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월요일 날 살짝 반등, 뭐 월화 반등이 살짝 나와도 그거는 기술적 반등이다. 탈출 못한 사람들은 탈출 기회고 추가적으로 인버스를 때려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 악재들이 계속 남아 있고 시장에서는 바닥 찍고 오를 만한 이슈가 없다. 주식을 사야 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는 대세 하락으로 계속 포지션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매수하는 것은 절대 생각하지 않을 거고요. 무조건 현금화 혹은 달러 혹은 인버스 이 세 가지로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